검찰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당시 다수의 횡령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준사기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7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도 검찰이 기소한 금액의 17%가량만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만 인정됐을 뿐이다. 애초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풀려 윤 의원의 기소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의 관련 판결문을 보면 우선 공소장에 등장한 침해에 관한 주관적 표현이 지적된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하며 든 근거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침해였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길 할머니가 침해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윤 의원의 부탁이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이 하는 행동을 바로 잊어버리는 상태인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적었다. 길 할머니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짓고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 문병찬 재판장은 해당 검사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로 환자의 인지기능을 간단히 알아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심신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매 진단 이전부터 길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왔으며 기부활동을 이어왔던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길 할머니의 기부로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길 할머니 주치의도 사실조에 회신해서 해당 검사에 대해 치매 진단을 위해 고안된 검사가 아니고 반복적인 검사로 인한 오류 때문에 의사들은 검사 점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변화 추세 정도만 참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41억 원가량의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모집 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속 회원으로부터 정기적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가입금, 회비 등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찰은 회원 비회원 기부금을 구분하지 않고 후원금 41억 원을 범죄 일람표에 넣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후원자는 누구인지 이들을 제외한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부실했다는 의미다. 심지어 이 혐의는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 2016년 서부지검은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혐의 없다고 판단하며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후원금은 위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9년 1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모금한 것을 두고도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시민사회장까지 형사처벌의 영역을 확장해 시민사회장 문화를 위축시키고 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물론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무작정 윤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건으로 흘려보낸 시간은 무려 2년 반이나 된다는 점과 그 기간 윤 의원이 감내했어야 할 시련을 생각하면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은 혐의에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도 즐비하다. 후원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로 썼다부터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썼다는 등등 언론이 검증 없이 멋대로 받아쓴 가짜뉴스들이 그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치매 상태인 할머니의 재산권이 침해된 부분을 지적하며 치매 상태를 고려해 가족이나 후견인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